오늘은 한 명의 용기 있는 여성이 이국의 땅에서 맺은 특별한 인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마존의 깊은 숲속에서 시작된 만남이 어떻게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어난 우정과 성장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국제인권 변호사 김소은과 원주민 소녀 리아의 운명적인 만남부터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감동적인 재회까지 거리와 문화, 언어를 뛰어넘는 인간의 따뜻한 연대의 힘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잊혀진 부족의 약속을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할게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마존의 짙은 초록빛 숲이 끝없이 펼쳐지는 하늘에서 바라본 풍경은 마치 신이 펼쳐놓은 거대한 비단 같았습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던 김소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죠. 32의 나이에 국제인권 변호사로서 첫 현장 임무는 그녀에게 설렘보다는 긴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노트북에 적힌 메모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소은은 브라질 마이너스 볼리비아 접경지역 원주민 인권 실태 조사 계획을 머릿속에 되새깁니다. 왜 하필 아마존인지. 소은의 중얼거림이 비행기 엔진 소리에 묻혔습니다. 서울에서는 인권법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던 소은이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지난해 UN 회의에서 발표했던 원주민 권리보호 논문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NGO 활동에 특별 초청된 것입니다. 브라질 마나우스 공항에 도착한 소은은 현지 가이드와 함께 작은 경비행기로 갈아타고 아마존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착륙 후 기다리고 있던 현지 활동가들과 만난 소은은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정글로 향하는 보트에 올랐습니다. 보트가 강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문명의 흔적은 점점 사라지고 울창한 숲만이 그들을 감쌌어요. 앞으로 3일간은 통신이 불가능할 겁니다. 혹시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현지 가이드의 물음에 소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함이 스며들었죠. 정글 속으로 들어갈수록 더위와 습기,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낯선 동물들의 울음소리는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날 예정된 경로를 벗어나 길을 잃은 일행은 당혹스러움에 휩싸였어요. 지도와 나침반을 확인하며 길을 찾으려 애쓰던 중 갑자기 숲속에서 나타난 그림자들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에 전통 문양을 그린 원주민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던 겁니다. 긴장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멀리서 총을 든 군인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소은은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올렸죠. 움직이지 마세요.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겁니다. 현지 활동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주민들과 군인들 사이의 긴장감이 공기 중에 맴돌았어요. 소은은 생각했습니다.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들을 둘러싼 원주민들은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나타난 부족의 추장은 놀랍게도 그들을 마을로 초대했죠. 현지 통역사의 설명으로는 이 부족은 마사코족이라 불리며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평화롭게 살아온 부족이랍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외부인들의 침입으로 토지 분쟁이 잦아지면서 군인들과의 갈등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마을에 도착한 소은은 원주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손님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고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소은의 주변을 맴돌았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소녀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든 듯한 그 소녀는 약 20살 정도로 보였고 깊은 눈빛으로 소은을 관찰하고 있었죠. 저 아이는 리아입니다. 추장의 딸이죠. 통역사가 알려주었습니다. 소은은 리아에게 미소를 지었고 리아도 수줍게 미소를 돌려주었어요. 그날 밤 부족의 환영의식이 열렸습니다. 모닥불 주위로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소은은 리아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소은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당연히 리아가 알아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저 친근감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놀랍게도 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손짓으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통역사의 도움 없이도 두 사람은 손짓과 표정만으로 서로를 이해해 나갔어요. 다음 날 소은은 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원주민들의 생활상을 기록했습니다. 리아는 그녀의 충실한 안내자가 되어주었죠. 카메라를 향해 수줍게 포즈를 취하는 리아의 모습은 어딘가 순수하면서도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소은은 그녀의 총명함에 감탄했어요.
리아,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소은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리아는 소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손으로 직접 엮은 팔찌였습니다. 소은은 감동해서 자신의 목걸이를 풀어 리아에게 주었죠. 그 작은 교환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소은은 리아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올게요. 통역사를 통해 전한 이 말에 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은은 마지막으로 리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소은은 이 이별이 그저 일시적인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마을을 떠나는 배 위에서 소은은 강가에 서서 손을 흔드는 리아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돌아온 소은에게 아마존에서의 기억은 마치 꿈처럼 아련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변호사 생활은 그녀에게 많은 성취를 안겨주었지만 가끔 그녀는 손목에 찬 팔찌를 바라보며 마사코 부족과 리아를 떠올렸어요. 아마존에서 돌아온 후 소은은 원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활동에 더욱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녀의 보고서는 국제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UN 환경연구팀의 관심을 끌게 되었죠. 김 변호사님, 우리 팀과 함께 다시 아마존으로 가시겠습니까? UN 산하국제환경연구팀의 팀장 서진우가 건넨 제안에 소은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두 해가 지난 후 다시 찾은 아마존은 소은의 기억 속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이전보다 개발이 진행되어 있었고 강을 따라 더 많은 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배로 하루를 더 가야 마사코 부족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안내원의 말에 소은은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 리아를 다시 만날 생각에 마음이 들뜨기도 했죠. 하지만 현실은 소은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마사코 부족이 있었던 자리에는 텅 빈 공터만이 남아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소은은 당혹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현지 안내원은 근처 마을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몇몇 마사코 부족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죠. 놀랍게도 추장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분명 소은이 기억하는 그 추장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통역사를 통해 소은이 묻자 추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사코 부족은 더 이상 하나로 뭉쳐있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깊은 정글로 들어갔고 또 다른 일부는 도시로 나가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다고 했죠. 개발업자들의 압력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그들의 땅은 점점 좁아졌고 결국 공동체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리아는요? 추장님의 딸은 어디 있나요? 소은의 물음에 추장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쳤습니다. 리아는 NGO의 도움으로 도시로 나가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부족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지식을 배우겠다는 결심을 했고 지금은 브라질 마나우스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은은 추장에게서 리아의 연락처를 받아냈습니다. 감정이 복잡해진 소은은 배에 오르며 생각했어요. 내가 그때 준 약속,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켰는데 정작 리아는 여기 없구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리아가 새로운 세계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서진우는 소은의 복잡한 심정을 눈치채고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마나우스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마나우스는 아마존 한가운데 있는 도시로 정글과 현대 문명이 공존하는 독특한 곳이었습니다. 소은은 리아가 일한다는 교육지원센터를 찾아 분주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서진우도 함께였죠. 낯선 도시의 열기와 소음은 소은을 긴장시켰지만 리아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정말 달라져 있을까? 소은은 중얼거렸고 서진우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교육지원센터는 작지만 깔끔한 건물이었어요. 입구에서 리아의 이름을 말하자 안내원은 그들을 작은 강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소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를 놀라게 했죠. 원주민 아이들 앞에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젊은 여성, 그녀가 바로 리아였습니다. 리아. 소은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업을 마친 리아는 소은을 발견하고 놀란 눈으로 바라보다가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달려갔고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어요. 소은은 리아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글에서 만났던 수줍은 소녀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젊은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죠. 소은. 정말 보고 싶었어요. 리아의 유창한 영어에 소은은 더욱 놀랐습니다. 리아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지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배웠죠. 지금은 이곳에서 아동통역 도우미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 부족 출신 아이들이 도시에 적응하는 것을 돕고 싶었거든요. 세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리아는 지난 2년간의 여정을 들려주었죠. 처음에는 도시 생활이 무척 낯설고 두려웠지만 NGO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적응해 나갔다고 합니다. 영어를 빠르게 습득한 그녀는 곧 다른 원주민들을 돕는 일에 뛰어들었고 지금은 교육지원센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약속 잊지 않았어요. 다시 올 거라고 했죠. 그리고 정말 왔네요. 리아의 말에 소은은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진우는 두 사람의 특별한 유대감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소은은 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니? 리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죠. 좀 더 많은 것을 배워서 우리 부족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소은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서진우와 눈빛을 교환한 후 리아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리아, 혹시 한국에 가서 공부해보는 건 어떨까? 리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이요? 소은의 나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특히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최신 연구와 기술을 접할 수 있지. 그것이 언젠가 너희 부족을 도울 수 있을 거야. 리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하지만 저는 한국어를 모르고 그렇게 먼 곳에 혼자 가는 것이 두려워요. 소은은 따뜻한 미소로 리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도울 거야. 한국에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훌륭한 지원 시스템이 있단다. 서진우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리아 같은 경우는 특별 케이스로 국제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진우의 전문적인 설명에 리아는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만약 제가 한국에 간다면 무엇을 공부하게 될까요? 리아의 질문에 소은은 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가 관심 있는 분야라면 무엇이든 가능해. 환경학, 사회학, 언어학 혹은 국제개발학도 좋겠지. 중요한 건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거야. 서진우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몇 개의 한국 대학 웹사이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적인 캠퍼스와 다양한 시설에 리아는 감탄했죠. 특히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캠퍼스 내 국제학생 기숙사였습니다. 저기서 살 수 있는 건가요? 소은과 서진우는 리아에게 한국 유학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높은 교육 수준, 안전한 사회 환경, 기술 인프라, 그리고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까지.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외국인들, 특히 학생들에게 매우 친절해. 소은의 말에 서진우도 동의했어요. 한국은 학문적 열정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리아 같은 열정적인 학생에게는 정말 좋은 환경이 될 거예요. 하지만 리아는 여전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 부족은 어떻게 되나요? 저만 좋은 기회를 얻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요. 소은은 리아의 고민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나중에 부족에게 가져갈 수 있어. 그것이 바로 내가 부족을 돕는 방법이 될 거야. 리아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알겠어요. 한국에 가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워서 우리 부족을 돕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빛났죠. 소은은 기쁨에 가득 차 리아를 안아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울게. 네가 자랑스러워, 리아.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리아의 결정을 축하하며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소은은 한국 대사관, NGO, 학교 등 모든 필요한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웠죠.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서진우는 소은에게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리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리아의 눈은 모든 것이 신기하다는 듯 반짝였습니다. 자동문, 에스컬레이터, 전광판, 심지어 화장실의 자동 수도꼭지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놀라움이었죠. 소은은 리아의 반응에 미소 지으며 공항을 빠져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생활이 시작되는 거야. 지하철에 오른 리아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 풍경에 압도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물들이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소은의 아파트에 도착한 리아는 편의점과 치킨 배달 문화에 또 한 번 놀랐죠. 버튼만 누르면 음식이 집으로 온다고요? 마법 같아요. 첫 주는 적응하는데 바빴습니다. 소은은 리아가 머물 기숙사와 다닐 대학교,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모두 도왔어요. 서진우도 자주 찾아와 리아의 적응을 도왔습니다. 그는 환경공학 전문가로서 리아의 공부에도 많은 조언을 해주었죠. 소은은 서진우의 따뜻한 배려에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주말에는 세 사람이 함께 서울 곳곳을 탐방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고 고궁에서는 한국의 역사를 느꼈죠. 특히 한복 체험은 리아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옷이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 부족의 전통 의상과는 다르지만 같은 자연의 색을 담고 있네요. 한강공원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리아는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있다니. 처음엔 모든 게 낯설어서 두려웠는데 이제는 이곳이 좋아졌어요. 소은은 리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죠. 네가 잘 적응하고 있어서 정말 기쁘구나. 어떤 점이 가장 좋니? 리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다들 친절하고 도움을 주려고 해요. 특히 대학의 교수님들은 항상 제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 주시죠.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외국인, 특히 열심히 배우려는 학생들을 존중하고 아낀단다. 학기가 시작되자 리아는 정신없이 바빠졌습니다. 환경학과 국제개발학을 복수 전공하며 하루하루를 열정적으로 보냈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의 모습에 영감을 받아 그녀도 학업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언어 장벽은 여전히 있었지만 영어 강의와 한국어 특별 수업을 통해 조금씩 극복해 나갔어요. 어느 날 리아는 학교 축제에서 우연히 만난 다른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아마존 원주민의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열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전통 춤과 노래, 그리고 환경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는 많은 한국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죠. 우리 부족의 지혜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니 정말 기쁘네요. 소은은 축제장을 찾아 리아의 활약상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 옆에는 서진우가 있었죠. 리아가 정말 많이 성장했네요.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한국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한 것 같아요. 서진우의 말에 소은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처음 왔을 때와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됐어요. 축제가 끝나고 셋이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리아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환경 보존 기술과 지속 가능한 개발 방법을 우리 부족에게 전하고 싶어요. 우리 부족의 지혜와 현대 기술이 만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거예요. 소은과 서진우는 리아의 열정에 감동받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리아의 한국 생활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어 이제는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고 한국 요리도 직접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는 특히 김치와 떡볶이를 좋아했습니다. 이 매운맛이 중독성이 있네요. 처음엔 너무 매워서 먹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없으면 서운해요. 대학에서 리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원주민 전통 지식과 현대 기술의 융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아마존 보존 방안이라는 주제였죠. 그녀의 독특한 관점과 열정은 교수들의 주목을 받았고 곧 학과 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소은은 이런 리아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어느 날 저녁 소은의 집에서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서진우는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죠. 유엔에서 아마존 원주민 문화와 환경 보존에 관한 다큐멘터리 제작 프로젝트를 승인했어요. 리아, 당신이 그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 되어주었으면 해요. 리아는 놀라움과 기쁨에 눈을 빛냈습니다. 정말인가요? 제가 그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소은은 리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너만큼 이 프로젝트에 적합한 사람은 없어. 너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두 세계를 이해하는 통찰력이 정말 중요할 거야. 리아는 감동해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죠.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리아는 한국에서의 생활 1년을 맞이했고 다큐멘터리 제작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은, 서진우와 함께 아마존의 영상 자료를 분석하고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며 열정적으로 작업했죠.
리아의 시선으로 바라본 아마존과 원주민의 이야기는 다른 어떤 다큐멘터리와도 다른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부족의 전통 약초 지식을 소개하고 싶어요.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지혜가 현대 의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리아의 제안에 제작팀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항상 신선하고 통찰력이 있었죠. 소은과 서진우는 이 기간 동안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일하며 서로의 가치관과 꿈을 나누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죠. 리아는 두 사람의 관계를 지켜보며 조용히 응원했습니다. 소은과 진우 씨는 정말 잘 어울려요. 두 분 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다큐멘터리 작업이 절정에 달했을 때 리아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마사코 부족의 추장, 그녀의 아버지가 보낸 것이었죠. 편지에는 부족의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경 파괴와 토지 분쟁이 심해지고 부족민들은 점점 더 깊은 정글로 들어가고 있었죠. 추장은 리아에게 돌아와 부족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리아는 편지를 읽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소중했지만 부족에 대한 책임감도 무거웠죠. 고민 끝에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을로 돌아가야겠어요. 제가 배운 것들을 이제 부족에게 나눠줄 때가 왔어요. 소은과 서진우는 리아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을 거야. 소은의 말에 리아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떠나기 전 세 사람은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편집 작업을 함께 마쳤습니다. 그것은 아마존 원주민의 삶과 문화, 그리고 그들이 직면한 도전을 세상에 알리는 중요한 작품이 되었죠. 출국 전날 밤 소은의 집에서 작별 파티가 열렸습니다. 리아가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과 교수들이 모두 모였죠. 모두가 리아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고 그녀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했습니다. 파티의 끝에서 리아는 소은에게 다가갔어요. 소은, 당신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당신이 아마존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리아의 진심 어린 말에 소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리아. 네가 내 인생을 바꿨어. 내 용기와 지혜를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단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서진우는 리아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태양광 발전 장치와 위성통신 장비였죠. 이것으로 부족과 외부 세계를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항상 연락할 수 있게요. 리아는 감동해서 서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것이 우리 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세 사람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리아의 말에 소은과 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소은은 생각했습니다. 리아는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아갈 거야. 그리고 우리도 그녀와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거지. 1년이 흘렀습니다. 소은과 서진우는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태블릿으로 들어온 영상통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약혼한 상태였고 함께 국제환경 NGO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죠. 특히 아마존 원주민들의 권리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춘 활동이었습니다. 연결됐어요. 서진우의 외침에 소은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리아의 환한 미소가 있었어요. 배경으로는 새롭게 지어진 마사코 부족의 교육센터가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은, 진우씨. 보고 싶었어요. 리아의 목소리는 밝고 힘이 넘쳤습니다. 리아는 카메라를 들고 센터 내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여러분 덕분에 세워진 우리 부족의 교육센터예요. 한국에서 가져온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생산하고 위성통신으로 인터넷도 연결됐습니다. 카메라는 교실로 이동했고 그곳에는 어린 원주민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나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우리 마을의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환경보존법,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그리고 영어와 수학까지요. 리아의 말에 소은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교실 벽면을 비추자 한국 국기와 마사코 부족 깃발이 나란히 걸려있는 모습이 보였죠. 우리 센터는 이제 정부에서도 인정받아 공식적인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었어요. 다른 부족들도 이 모델을 배우러 찾아옵니다. 리아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소은과 서진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도움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죠. 리아는 카메라를 부족 마을 전체로 옮겼습니다. 놀랍게도 마을에는 전통적인 오두막과 함께 현대적 요소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태양광 패널, 빗물 수집 시스템, 그리고 작은 의료센터까지. 우리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좋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부족민들의 건강과 교육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죠. 소은은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진우가 대신 물었어요. 리아,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요? 리아는 카메라를 자신에게 다시 향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소은과 진우 씨에게 배운 끈기와 열정,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이요.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은 우리 부족의 가치와 많이 닮아 있어요. 대화를 마치기 전 리아는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음 달에 브라질 정부와 아마존 원주민 대표단의 회의가 열려요. 제가 마사코 부족의 대표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낼 거예요. 소은과 서진우는 리아의 성장에 놀라움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리아, 정말 자랑스러워. 네가 이룬 모든 것을 축하해. 소은의 진심 어린 말에 리아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리고 리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활짝 웃었습니다. 두 분의 결혼식에 꼭 참석할게요.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소은과 서진우는 카페에서 나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소은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시 연결되어 있구나. 거리와 문화, 언어의 차이를 넘어서. 서진우는 소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인연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소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연결되어 있나 봐요. 우리가 나눈 작은 친절과 도움이 이렇게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다니. 두 사람은 한강의 야경이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과 아마존의 별빛이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생각에 소은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 있다는 리아의 말이 가슴에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